암기의 기술 중에 추천할 만한 거,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저희 또 구독자분들이 수험생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목별로 국영수, 사과, 그리고 한국사까지 조금 이제 암기법 포인트가 있다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습할 때는 반드시 목차를 다른 색깔 형광펜으로 좀 칠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의대생TV 박동원입니다. 저희 이용규 변호사님과 또 이제 암기법, 공부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암기법, 공부법으로 가장 유명하신 분이고 이제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계발 베스트셀러 1등을 찍으시는 아주 유명한 작가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모셔봤고요. 일단은 암기법과 공부법, 이제 과목별로도 얘기를 해볼 건데, 그럼 일단은 그렇게 저는 질문을 하고 싶어요. 일단 뭐 암기의 기술이 많긴 하는데 도대체 암기란 무엇인가? 암기란 무엇인가? 너무 좋은 질문이고, 여러분들이 암기라고 하면 막 딸딸딸 외우는 그 지식의 어떤 그 객체들, 오브젝트들 외우는 거 생각하시겠지만 그게 아니고요. 인코딩이라 그럽니다. 암기는 신기하게. 영어로 인코딩이라 그래요. 뇌는 세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가장 안쪽에 있는 이 장기 기억에다가 숏텀 메모리 말고 롱텀 메모리에다가 우리가 새로운 정보를 새겨 넣는 모든 과정이 암기예요. 이게 바로 기억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정보 일체가 암기의 대상이다. 이렇게 넓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너무 어렵네요. 좀 영어들이 좀 어려워서. 영어가 좀 어려운데. 그러면은 좀 간단히 그냥 간단히 뭐 한 줄로 얘기하면? 한 줄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정보를 습득하는 모든 게 암기다. 노력하지 않아도 다 암기예요. 그냥 암기의 범위가 생각보다 넓네요. 엄청 넓습니다. 이용규 변호사님이 생각하시기에 암기의 기술 중에 추천할 만한 거,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뭔가 지식을 습득할 때는 요렇게 생격 분할을 알아야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책을 보실 때 특히 이제 뭐 중고등학생 분들은 그 해당 파트 하나하나를 열심히 독파려고 하지 마시고 정독하려고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넘겨보세요. 3-4번 정도. 그래서 맨 앞에 목차도 있죠. 이것도 복사를 해서 좀 같이 한번 봐주시면은 전체적인 지식의 뼈대가 생깁니다. 구조화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 폴더를 만드는 개념이거든요. 정보를 담기 전에 폴더를 만드는 작업이 중요하고, 목차를 자꾸 봐주시는데 목차를 그냥 보지 마시고 숫자를 일단 하나 꼭 세주세요. 총 몇 개를 내가 이번에 공부를 하는구나. 두 번째로는 어느 정도 폴더 개수가 파악됐으면 책을 아직 읽지 마시고 폴더 길이, 즉 소제목이랑 그 전체 목차 있죠. 얘만 반복해서 한 7번, 8번 봐주세요. 그냥. 그럼 보다가 스토리를 꼭 찾아내셔야 돼요. 스토리를. 이 책을 쓴 사람은 이렇게 가르치는 게 효율적일 거야 라는 가설 하에, 생각 하에 책을 쓴 거겠죠. 근데 우리는 그걸 읽을 때 잘 모릅니다. 어디 하나에 그냥 파고 들어가지고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전체를 보면서 그 속에서 컨텍스트, 맥락을 찾는 훈련을 자꾸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볼 때 자꾸 이런 식으로 어떤 단어 속에다가 주어 담는 습관을 해주셔야 돼요. 이건 일라버리션 정교하라 그러는데, 그래서 진짜 잘 외우는 사람들은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머릿속이 깔끔해져. 왜? 장기 기억의 지식들을 축적시켜 놓고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단어를 다시 그 속에서 이걸 해소를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별표를 외운다고 할 때 별로 외우는 게 아니라 쪼개보는 거예요. 오각형 하나에 삼각형 5개야? 나 근데 오각형이랑 삼각형 머리 폴더 있는데 그럼 안 외울래, 이렇게 하는 거죠. 다음에 보는 순간 자르는 연습만 자꾸 해보는 거. 이렇게 짜니까 네모가 되고, 이렇게 짜니까 오각형이 되는구나. 이런 식의 지식을 자꾸 만지는 습관을 해야 되고, 이게 암기예요. 그냥 딸딸딸 보고 외우는 거는 암기 중에 리허설이라는 방법입니다. 가장 적은 6가지 암기 기술 중에 시연이라 그래. 딱 하나의 암기 기술에 불과하고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암기의 기술들, 자연적이고 좀 편리한 암기 기술이 한 5가지나 더 있어요. 그러네요. 이 책을 구매하시면 그런 것들이 다 있을 거고, 이렇게 시작하면 확실히 공부하는 효율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훨씬 높아집니다. 이제 저희 또 구독자분들이 수험생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목별로 국영수, 사과, 그리고 한국사까지 조금 이제 암기법 포인트가 있다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께 암기라는 개념을 좀 넓게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국어는 암기의 대상이 바로 문제풀이 프로토콜입니다. 내가 어떤 문제 유형별로 어떻게 풀지 접근하는 법을 좀 아셔야 되는데 다 스킬로 풀어요, 스킬로. 예를 들어 저는 이제 법학을 전공을 했고 변호사로 활동을 해서 10년 차가 됐는데도 수능 국어 법학 지문을 풀면 25분 정도 걸려요. 그래서 이건 읽고 푸는 건 제가 생각할 때 불가능해요. 나는 읽고 푸는 방식으로 하겠다고 하는 건 오래 걸리고 스킬을 꼭 쓰셔야 되고 두 개를 같이 해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기출 문제를 한번 쭉 보시면 첫째는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라는 만약 문제가 있다고 칠게요. 그럼 뭘까요?
한 개 빼고 나머지는 다 요약해주는 맞는 말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걔를 먼저 보셔야 돼요. 그 문제를 먼저 보셔서 가정의 정보를 한번 보는 거예요. 두 번째, 글에는 제목이 있으면 읽기가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찾는 게 좋은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이 글의 제목일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고 실제 수능 기출은 지금까지 모두 그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익숙하지 않을 때는 형광펜 꺼내가지고 거기 단어만 한번 다 쳐보세요. 단어만. 그 선지 있는 단어만. 그러면 제목이 딱 갑자기 보여요. 이게 이 글이구나. 제목 있는 거랑 없는 거 읽기가 차이가 많이 나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읽고 이거를 풀려고 하는데 다 읽고 내가 푼다는 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글의 핵심을 파악하고 암기한다는 뜻인데 그게 쉬울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문제의 도움을 받으셔야 되고 그런 현명하게 나눠보는 습관, 이 출제자의 머릿속을 파고들어서 그거를 내 걸로 체화시키는 게 국어에 있어서 암기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수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유형별로 해설을 좀 이렇게 쭉 한번 모아보시는데 글로 좀 써보세요. 글로. 수식이라는 거는 머릿속에 있는 논리를 쉽고 간편하게 이게 요약해서 쓴다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수학에 숨어있는 논리성을 발견하려면 수식에 익숙해지지 않은 나로서는 그걸 말로 바꿔보는 훈련에서 좀 나눠봐 주세요. 이렇게 마치 비문하게 요약하는 습관 훈련하듯이 그걸 수식을 한번 바꿔서 써보시면 이 유형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구나 하는 공식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학도 마찬가지로 모든 공부가 끝났을 때 해답을 본 때부터 다시 공부가 시작된다고 생각하시고 유형별 풀이법을 외운다. 이렇게 접근을 꼭 해주시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영어. 영어. 네, 영어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콘텍스트라는 이제 맥락화 기법으로 좀 외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단어장은 마지막에 보셔야 돼요. 왜냐면은 우리가 단어장 예문이 있으면 외우기 쉽지만 어떤 하나의 완결된 글 있죠. 독해를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데 모르는 단어를 다 적으세요. 연한 빨간색 펜으로 적으신 후에 분홍색도 좋아요. 그리고 셀로판지로 싹 가리면은 그 글자가 안 보여요. 맞아요. 네, 그 맥락 속에서 내가 단어를 외울 수 있게 되고 그 글 자체가 바로 뭐예요? 예문이 돼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셀로판지 대기가 어렵다면은 각줄을 달아가지고 한쪽으로 몰아주세요. 단어 뜻 다 적고. 단어장과 독해집을 분리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같이 보다가 단어장으로 나가고 문법도 이 안에서 가급적 정리하시고 여기 없는 것들만 문법 특강이나 따로 부족한 부분 보충하시는 방식으로 자꾸 나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과학 과목 좀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물리는 수학에 조금 더 가까워요. 그런데 생물이라든지 나머지 과목들은 정말 좀 미안한 말이지만 암기 과목이 훨씬 가깝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래서 요것들을 좀 외우는 방식이 가장 먼저 보셔야 되는 게 문제집에 보면은 실제 사례 가지고 문제를 낸 게 있어요. 작용 반작용이면 반드시 저울 문제가 나오잖아요. 구체적인 거를 가지고 추상적인 결론으로 나가야 돼요. 이 사례를 가지고 내가 체감하고 이 감을 통해서 서술을 이해해 나가는 형식으로 해야 되고 실제 사례에 적용된 문제를 먼저 찾아서 공부하는 거 사전 아웃풋 방식의 공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식도 꼭 한번 써보세요. 이게 재밌는 게 이걸 통해서 암기가 되게 잘 돼. 이 지식들이 정착이 머릿속에 인코딩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사탐, 한국사 이런 것들 좀 어떻게 외우냐면은 책 앞에 있는 목차를 먼저 좀 복사를 해주시고 목차 복사. 네, 목차 복사 너무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전체 흐름을 먼저 알아야 돼요. 알고 두 가지를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습할 때는 반드시 목차를 다른 색깔 형광펜으로 좀 칠해보세요. 그래서 여기는 보라색 형광펜 2개니까 폴더가 2개구나. 보라색 밑에는 파란색 형광펜 3개 있어서 폴더 3개구나. 이런 식으로 나눠서 수업 시간에 내가 받아먹을 준비를 해야 돼요. 강의를 듣기 전에. 나는 폴더를 만들어놨으니 나에게 자료를 달라. 맞아요. 공부 내용을 달라. 그러니까 이해를 시켜주시는 거죠. 예습은 그 이상 안 해가셔도 돼요. 가급적 녹음을 꼭 하세요. 그래서 돌려보시면서 내가 기억에 손실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 책에 없는 부분을 필기를 하세요. 농담 필기하지 마시고 말씀하신 거 책에 있는 거 필기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꼭 농담 필기. 농담 필기하는 분들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복습은 어떻게 하냐? 복습 사탐 과목이라든지 아까 생물이라든지 이런 복습은 간단해요. 오늘 내가 공부했던 거를 그 왼쪽에 비어있고 오른쪽 줄로 된 노트가 있어요. 왼쪽에 목차라든지 중요한 점들 적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떠오른 거 적어보는 거예요. 안 떠오른다? 그러면 일단 그냥 넘어가세요. 나중에 다른 색깔 펜으로 잘못된 거 수정하고 그 다음에 모르는 거 쳐두면 걔만 돌려봐도 내가 이 부분 모르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복습법을 또 써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 특히 사탐 과목에서 중요한 거는 종적으로 이렇게 독립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횡적으로 보는 게 너무 중요해요. 뭐 시간 순서대로 보는 건가요? 네, 시간 순서대로 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토지 제도가 있으면은 고구려, 그 다음에 신라, 고려 이런 식으로 모두 묶어서 토지 제도만 횡적으로 한번 모아서 보는 거죠. 한 파트만 보지 말고 여러 개를 묶어가지고 한 번에 비교하면서 봐주면 지식이
훨씬 기억에 잘 남아요. 이 정도까지만 하셔도 웬만한 시험에서는 좀 성적을 잘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요. 약간 공부에 갈피를 못 잡거나 공부법을 잘 모르시겠다는 분이 팁 하나하나 하면은 적어도 막 10점, 20점씩 오를 것 같아요. 오를 수 있죠. 한번 우리 구독자분들도 이거 따라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더 필요하시면은 뭐 책을 구매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윤규 대표님의 그 드림스쿨 유튜브 채널 들어가시면 더 많으니까 거기 참고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네. 새로 나온 신간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이 책인데요. 나오자마자 하루 만에 베스트셀러 찍고 지금 간판 올라가 있습니다. 무조건 합격하는 암기 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개인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암기법 책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누군가는 그거를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누군가가 볼 때는 근거가 없을 수도 있죠. 제가 그래서 교육학의 원리에 따라서 다양한 암기법들 제가 썼던 것뿐만 아니라 제가 새롭게 이 부분도 알려드려야겠다 싶은 거, 그다음에 기존에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신 것들 체계적으로 쭉 정리한 그런 책입니다. 사례를 제가 시중에 있는 문제집들 모두 다 수거를 해가지고 유형별로 이 사례가 가장 적합하겠다 싶은 것들을 한번 다 추려서 넣어봤습니다.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미 벌써 많이 팔리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바로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걸 반증하는 수치인 것 같은데, 제가 이거 촬영하기 전에 봤거든요, 책을. 와, 근데 정리가 너무 잘 돼 있고 양은 많은데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렇게 책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암기법을 쓰신 분이니까 암기가 잘 되게끔 구조화를 다 시켜놨더라고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암기법 최고의 암기법 1인자 이윤규 변호사님 모셔봤는데, 모시게 돼서 또 영광이고 다른 영상으로 또 좋은 기회가 되면 찾아뵙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